2023년 3월 15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종합병원 로비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붐비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김정호 씨는 조금 긴장한 표정으로 접수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종합검진 받으러 오셨죠?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간호사가 신분증을 확인하고 접수를 마치자 정호 씨는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비슷한 연배의 남성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받아보시는 거예요? 종합검진? 아니요, 매년 받는데 그래도 매번 떨리네요. 혹시 무슨 병이 나올까봐. 그런데 올해는 처음으로 정밀 유전자 검사도 받아보려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이름은 박민수 씨, 역시 65세였습니다. 신기하게도 생년월일이 정호 씨와 같았습니다. 저랑 생일이 같네요. 저도 3월 21일생이에요. 아, 그럼 우리 동갑이네요. 저도 21일생입니다. 검진이 시작되었습니다. 혈액검사, 소변검사, 엑스레이. 모든 검사를 마친 정호 씨는 마지막 상담을 위해 의사 앞에 앉았습니다. 김정호 환자분이시죠? 검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강하시네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정밀 유전자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액형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혈액형이요? 네, 평생 O형으로 알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정밀 검사 결과 실제로는 O형입니다. 과거 간단한 혈액형 검사에서는 이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는데 요즘 유전자 검사 기술이 발달해서 정확한 혈액형을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정호 씨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제 부모님은 두 분 다 O형이신데 O형 부모에게서 O형 자녀가 나올 수 있나요? 의사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유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정호 씨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호 씨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도 안 돼. 검사가 잘못된 거야.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믿을 수 있겠어? 내가 O형이 아니라 O형이라고. 여보, 진정해요. 검사가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의사가 하는 말이 부모님이 O형이면 자식이 O형일 수 없다는 거야. 정호 씨는 소파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게. 내가 주워온 아이라는 거야? 정호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혈액형이 뭐라고 하셨죠? 정호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내 혈액형은 O형이잖아. 그런데 오늘 정밀 검사했는데 O형으로 나왔어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정호야.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있다. 뭐가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엄마한테 와라. 할 얘기가 있어. 다음 날 아침 정호 씨는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와 달리 많이 초췌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어제 무슨 말씀을 하시려던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호야, 너는 엄마가 낳은 아이가 아니고 65년 전에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었나 봐. 정호 씨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정호야. 미안하다고요? 65년 동안 속이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정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저는 뭡니까? 65년 동안 가짜로 산 거예요? 뭐예요? 정호야, 진정해라. 진정하라고요? 어머니, 이게 진정할 일이에요? 제 인생이 뭐였다는 거예요? 정호 씨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며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호 씨는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 여보, 무슨 소리예요? 나 어머니 자식이 아니래. 65년 동안 가짜 아들로 산 거래.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게 무슨...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병원에서 바뀐 아이라고. 정호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도 가짜야?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여보, 진정해요. 당신은 당신이잖아요. 아니야. 나는 김정호가 아니야. 그럼 내 이름도 가짜고 내 인생도 가짜라는 거야? 뭐가 뭔지 모르겠어. 정호 씨의 두 자녀도 이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빠, 그럼 우리 할머니가 진짜 할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큰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65년 동안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이제 와서 가짜라고요? 그리고 아빠도 우리 진짜 아빠가 아닌 건가요? 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빠는 여전히 너희 아빠야. 아니에요. 아빠가 가짜면 우리도 가짜 가족이잖아요. 큰아들은 집을 나가버렸고 딸은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정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박민수 씨와 만났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전혀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박민수 씨군요. 정호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세요? 적대적이라고요? 당신 때문에 제 가족이 엉망이 되었는데. 제 때문이요? 저도 피해자인데요. 두 사람은 계속 반목했습니다. DNA 검사 같은 거 하기 싫어요. 그냥 모르고 사는 게 나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65년 만에 갑자기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럼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겠네요. 앞으로 서로 모르는 걸로 하고 이만 헤어지죠. 그게 좋겠네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미 DNA 검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두 분이 정말로 바뀌었네요. 예? 말도 안 돼. 정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검사가 잘못된 거예요. 다시 해보세요. 저도 인정할 수 없어요. 민수 씨도 화를 냈습니다. 65년 동안 내 부모라고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남의 부모라니.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결과는 확실합니다. 과학이고 뭐고 우리는 인정 안 해요. 두 사람은 화를 내며 병원을 나갔습니다. 정호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난장판이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자녀들은 각자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 할머니께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요. 뭐?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할머니께 65년 동안 거짓말하셨냐고 소리치고 딸은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겠다며 울고. 정호 씨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충격받으셔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뭐라고? 정호 씨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갑작스런 쇼크로 혈압이 급상승하셨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정호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아이들을 세게 말렸어야 했는데. 어머니는 힘없이 눈을 뜨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호야, 엄마가 잘못했어. 진작에 말했어야 했는데.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너희들이 원망할 만해. 65년 동안 속인 거니까. 정호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를. 한편 박민수 씨의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빠인데 그럼 우리 진짜 아빠는 누구예요? 민수 씨의 아들이 따졌습니다.
아빠도 모르겠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재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빠가 진짜 아들이 아니면 상속받을 수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 씨는? 박 씨가 맞아요? 김 씨가 맞아요? 호적은 어떻게 하고? 민수 씨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르겠다. 다 모르겠어. 두 가족 모두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현실적인 법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상속권은 어떻게 되나요? 정호 씨가 물었습니다. 복잡한 문제입니다. 65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의 친자로서 살아왔으니 법적으로는 기존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친생 부모와의 관계도 인정될 수 있어서 양쪽 모두와 법적 관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상속은? 양쪽 모두에서 상속받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판례가 없어서 정호 씨가 용기를 내어 민수 씨의 어머니, 즉 자신의 친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세요? 친어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김정호입니다. DNA 검사 결과 어머니의 친아들로. 그만해요. 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65년 동안 민수만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다른 아들이 있다니.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을 키운 건 다른 사람이잖아요. 정호 씨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요.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와서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요? 정호 씨가 돌아가자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찾았고 그리워하고 미안해했던 아들인가. 그러나 민수 가족을 봐서 겉으로 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대했던 것인데 박민수 씨도 정호 씨의 어머니를 찾아갔지만 비슷한 반응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의 친아들 박민수입니다. 아니에요. 정호 씨의 어머니도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속으론 반갑기도 했지만 정호 씨를 생각해서라도 좀 단호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아들은 정호 하나뿐이에요. 65년 동안 키운 정호가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DNA 검사가 DNA가 뭐 대수라고. 내가 품에 안고 키운 아이가 내 아들이에요. 어머니는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다른 집 아들이에요. 65년 동안 다른 부모가 키웠으면 그분들이 당신 부모님이에요. 민수 씨도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결국 두 가족 사이에 법정 분쟁까지 벌어졌습니다. 김정호 씨 측에서 친생 부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박민수 씨 측에서는 65년간의 양육관계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언론도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 두 가족은 대립했습니다. 65년 동안 키워온 관계를 DNA 하나로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의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친생관계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민수 씨의 친어머니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언론이 과열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바뀐 아이들의 상속권 분쟁, 65년 만에 충격적 진실, DNA PS 양육 진짜 가족은?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정호 씨는 집에서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될 줄 알았으면 차라리 모르고 살 걸 그랬어. 아내도 지쳐 있었습니다. 여보, 아이들도 학교에서 놀림당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정호 씨의 자녀들은 더욱 극단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할머니 편이에요. 큰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빠를 65년 동안 키워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다른 할머니를 찾는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박민수라는 아저씨를 삼촌이라고 불러야 하는 거예요? 딸도 반발했습니다. 절대 싫어요. 우리는 지금 가족이 좋아요. 정호 씨는 자녀들과도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박민수 씨 집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빠, 진짜 부모님을 찾겠다는 거예요? 민수 씨의 아내가 따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5년 시집살이 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여보, 나도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다고요? 선택하세요. 우리 가족이냐, 새로 찾은 가족이냐. 민수 씨의 아내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친정으로 돌아갈게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요? 여보, 아이들도 데려갈 거예요. 할아버지가 가짜인 집에 둘 수 없어요. 더 큰 문제는 경제적 분쟁이었습니다. 민수 씨를 키운 부모님이 소유한 상당한 부동산과 재산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민수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상속권이 없다는 거 아냐? 친척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재산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김정우가 진짜 아들이면 김정우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냐? 갑자기 나타난 친척들의 욕심의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부모님 모시고 산 건 뭐가 되는 거야? 민수 씨는 분노했습니다. 정호 씨도 비슷한 압박을 받았습니다. 정호야, 내 친부모 재산이 상당하다던데? 정호 씨의 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형,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뭐가 그런 얘기야? 너 진짜 아들이면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잖아.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관심 없긴. 몇십억이 걸린 문제인데. 정호 씨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는 계속 부추겼습니다. 정호 씨, 바보짓 하지 마세요. 당신 친부모 재산 정당하게 받으세요. 그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간호사였던 이순자 할머니가 아직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아시는 분이 계세요. 만나보시겠어요? 정호 씨와 민수 씨는 따로따로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서로 얼굴도 보기 싫은 상황이었거든요. 할머니는 두 사람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이들아. 할머니, 내가 너희들을 실수로 바꿔놓았어. 정호 씨는 할머니를 보자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할머니가 바꿔놓았다고요? 응. 그날 밤 화재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경황이 없어서. 그럼 할머니 때문에 제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정호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65년 동안 가짜로 살게 만든 게 할머니예요. 미안하다, 정호야. 미안하다고 해결될 문제예요. 제 가족이 다 깨어진다고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할머니 때문에 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아이들도 상처받았고. 제발 용서해다오. 용서요? 할머니가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두 사람의 분노에 할머니는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씻지 못할 죄를 지었어. 할머니의 딸이 걱정했습니다. 엄마,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아니야. 내가 두 집안을 망쳐놓았어.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드시지 않고 자책하셨습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언론은 할머니를 악역으로 몰아갔습니다. 65년 전 간호사의 실수로 두 가족 파탄. 바뀐 아이들의 원흉. 85세 할머니 입장은? 기자들이 할머니 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사과 한마디 해주세요. 두 가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할머니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기자들이 무서워요. 할머니의 딸이 화를 냈습니다.
우리 엄마 85세예요. 좀 그만둬요. 하지만 언론의 관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날 바뀐 아이들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1958년 3월 21일 화재로 여러 명이 바뀐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곧 다른 가족들도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의심스러웠어요. 혈액형이 안 맞아서. 이영희 씨라는 분도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두 가족의 갈등을 본 다른 가족들은 더욱 적대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절대 인정 안 해요. 65년 동안 키운 부모가 진짜 부모예요. DNA 따위 믿지 않아요. 계속되는 갈등으로 정호 씨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여보, 밥 좀 드세요. 밥맛이 없어. 병원 가봐요. 너무 말랐어요. 정호 씨는 하루 종일 침대에만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김정호인지 박민수인지. 여보. 아이들도 나를 원망하고 어머니들도 날 거부하고. 나는 정말 뭐야? 정호 씨는 극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수 씨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보, 집으로 돌아와요. 민수 씨는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싫어요. 남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돌아가요? 나는 여전히 당신 남편이야. 아니에요. 당신은 박민수도 아니고 김민수도 아니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이혼해요. 아이들도 제가 키울게요. 여보. 65년 가짜로 산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살겠어요. 절망에 빠진 정호 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정호 씨를 아내가 발견했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모든 게 해결돼. 미친 소리 하지 마세요. 아내는 울며 매달렸습니다.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죽으면 아이들은? 아이들도 나 때문에 고생하잖아. 소방서와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간신히 정호 씨를 구조했지만 사건은 또다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정호 씨의 자살 시도 소식을 들은 할머니는 더욱 자책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일 뻔했구나. 할머니도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걸.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의 딸도 지쳤습니다. 매일 기자들의 취재 요청과 항해 전화가 쏟아졌거든요. 우리 엄마 때문에 두 집안이 망했다면서요? 엄마가 얼마나 후회하고 계신데.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습니다.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가 또다시 쓰러졌습니다. 정우가 죽으려고 했다면서.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아빠는 살았어요. 손자가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뇌졸중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정호 씨는 어머니 곁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철없이 굴어서. 하지만 어머니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민수 씨도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모든 재산을 친척들에게 넘기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민수가 진짜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 재산을 물려줄 이유가 없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65년 동안 키워준 은혜는 이제 충분히 갚았다. 이제 진짜 혈육들에게 물려주겠다. 민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아들 아닌가요? 혈연적으로는 아니잖니. 그리고 내가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하니까 우리도 정리하는 거야. 민수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고 있는지를. 정호 씨도 어머니가 쓰러지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야?
병실에서 어머니를 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65년 동안 나를 키워주신 어머니를 내가 이렇게 아프게 했어?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당신이 이렇게 괴로워하시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그런데 나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화냈어. 정호 씨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그 즈음 민수 씨도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던 거지? 집에 혼자 앉아 있으니 모든 게 허무했습니다. 65년 동안 나를 아들로 사랑해 주신 부모님을 버리고 나는 뭘 얻으려고 했던 거야? 아내와 아이들이 떠난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진짜 가족이 뭐지? DNA가 일치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야? 아니면 민수 씨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아프면 업고 병원에 데려가 주시고 학교 운동회 때마다 오시고 그분들이 내 진짜 부모님인데 정호 씨와 민수 씨는 우연히 병원에서 마주쳤습니다. 서로 키워준 어머니들을 문병 오는 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외면했지만 이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상태 어떠세요? 민수 씨가 먼저 물었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셔요. 민수 씨 어머니는요? 저희 어머니도 충격 때문에 많이 아프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어요. 가족을 찾으려다가 가족을 잃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또다시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김정호 씨? 어머니 상태 어때요? 박민수 씨? 가족 해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사람은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제발 좀 그만둬요. 정호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도 사람이에요. 그만 괴롭혀요. 민수 씨도 화를 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편이 되어 기자들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정말 지겹네요. 그러게요. 이 모든 게 누구를 위한 건지. 두 사람은 할머니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내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아이고 너희들이. 할머니는 여전히 자책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정호 씨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민수 씨도 따라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니야. 할머니가 잘못한 거야. 60년 넘게 숨겨온 게. 할머니, 그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두 사람은 이제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60년 전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날 밤 12시쯤이었어. 신생아실에서 연기 냄새가 났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급히 들어가 보니 전기 콘센트에서 불꽃이 튀고 있었지. 큰 불이 날 것 같았어. 그래서요? 빨리 아기들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급하고 어둡고 그 과정에서 실수를 한 거야.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더 미안한 건 나중에 너희 부모들이 의심해서 병원에 왔을 때야. 네? 몇 년 동안 계속 오셨어. 아이가 이상하다 혹시 바뀐 게 아니냐고.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후회스러워했습니다. 할머니는 6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민수 씨가 물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 너희들 생각에 잠 못 이루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어쨌든 너희들 소식에 항상 귀 기울였고 가슴 졸였지. 그리고 들릴 때마다 혼자서 기뻐하고 가슴 아파했어. 정호가 공무원 됐다는 소식? 민수가 결혼했다는 것. 그랬던 거예요? 응. 멀리서나마 너희들 잘 되길 바랬고 잘 사는 걸 보는 게 할머니 유일한 위안이었어. 두 사람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는 어머니가 깨어나자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미안해요. 정호야, 65년 동안 저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너무 철없이 굴었어요. 어머니는 정호 씨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괜찮다, 아들아. 엄마가 이해해. 어머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DNA가 뭐가 중요해요. 정호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비슷하게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께 사과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민수야. 제가 다른 부모를 찾는다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제 부모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들도 서운한 마음에 매몰차게 했었지만 65년 키운 정이 그러지 못해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우리가 너무 심했어요. 아니야, 아빠가 먼저 혼란스러워했으니까 너희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아빠 진짜 어머니 만나고 싶지 않아요?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만나고는 싶어. 하지만 지금 할머니를 버리는 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할머니들이 모두 우리 할머니가 되는 거지. 그러면 되잖아? 아이들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아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여보, 다시 돌아와요. 정말 변했어요? 응, 이제 알겠어. 가족이 뭔지. 민수 씨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이 내 진짜 가족이야. 새로운 가족을 찾는다고 해서 지금까지의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야. 그럼 앞으로는? 우리는 우리대로 살고 새로 만나는 가족들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야. 아내도 점차 마음을 열었습니다. 2달 후 정호 씨와 민수 씨는 처음으로 모든 가족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 민수 씨의 친어머니, 민수 씨를 키운 부모님, 정호 씨의 친어머니. 모두가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지만 점차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호를 정말 잘 키워주셨네요. 민수 씨의 친어머니가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도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 원망했어요. 정호 씨를 키운 어머니가 솔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친아들을 빼앗아간 것 같아서.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 씨의 친어머니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우리 아이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두 집의 사랑을 모두 받으니까요. 어머니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호 씨와 민수 씨의 자녀들은 오히려 이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4분이나 되네. 그럼 생일 때마다 용돈을 4번 받을 수 있어요? 명절에는 어디로 가야 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에 어른들은 웃었습니다. 다 돌아다니면 되지 뭐. 그러게 바쁘겠네. 분위기가 한결 밝아졌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도 이 자리에 초대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가도 될까? 하지만 두 가족 모두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오세요. 할머니도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가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될 수 있었겠어요? 할머니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다, 아이들아. 그날 모임에서 새로운 가족의 정의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에요. 정호 씨가 말했습니다. 혈연으로 따지면 복잡하지만 사랑으로 따지면 단순해요. 민수 씨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사랑하는 가족이에요. 맞아요. DNA보다 마음이 중요하죠. 모든 가족이 동의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화해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또 재빨리 이런 상황을 보도했습니다. 갈등에서 화해로 바뀐 아이들의 감동 스토리. DNA보다 사랑이 우선, 새로운 가족의 탄생.
65년 만의 만남, 원망에서 감사로. 이제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이영희 씨를 비롯한 다른 바뀐 아이들도 이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의 형제자매예요. 결국 그날 병원에서 바뀐 6명의 아이들이 모두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6개월 후 이들은 정말 큰 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총 12명의 부모님, 6명의 당사자,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거의 10명에 달하는 대가족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갈등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큰 사랑으로 끝나다니. 그러게요. 처음에는 서로 원망했는데 이제는 서로 없으면 안 될 가족이 되었어요.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비슷한 상황의 가족들로부터 도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혹시 바뀐 건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정호 씨와 민수 씨는 상담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화가 날 거예요. 저희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기존 가족을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을 얻는 거죠. 잃는 게 아니라 더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이순자 할머니는 자신이 보관해온 특별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60년 동안 간직해온 거야. 60년 전 신생아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났을 때 내가 몰래 찍어둔 거야. 우와,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응,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보니까 닮은 구석이 있네. 이순자 할머니는 각 가족에게 사진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편해져. 너희들이 모두 행복하니까. 정호 씨는 이 경험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바뀐 아이들의 기적. DNA보다 사랑이 우선.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는 감동 실화. 갈등에서 화해로, 원망에서 사랑으로.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리 가족도 입양 가족인데 큰 위로가 되었어요. 혈연보다 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영화 제작 제의도 들어오고 급기야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바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된 영화는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시사회에 참석한 정호 씨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원망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감사해요. 더 큰 가족을 만나게 해준 하늘의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관객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이들은 정식으로 가족 상봉 지원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기념센터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이름으로 더 많은 가족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센터에서는 DNA 검사 지원,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등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갈등 없이 화해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첫 해에만 30가족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상봉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 지났을 때 이들 6가족은 정말 하나의 대가족이 되어 있었습니다. 매월 한 번씩 대가족 모임을 했고 명절에는 돌아가며 모였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처음에는 서로 법정에서 만날 뻔했는데 이제는 일주일만 못 봐도 보고 싶어요. 진정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90세가 된 이순자 할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6가족이 모두 곁을 지켰습니다. 할머니 고마웠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어요.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고맙다. 너희들이 행복해서.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모든 가족들이 왔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가족을 만들어 주셨어요. 65년 전의 실수가 이렇게 많은 사랑을 만들어냈네요. 사건이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정호 씨와 민수 씨는 75세가 되었습니다. 상봉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받은 가족이 500가족을 넘었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두 사람은 여전히 매주 만나서 센터 일을 도왔습니다. 정호 씨의 증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이 아기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몇 분이에요? 손자가 물었습니다. 세어보자. 친할머니 할아버지가 2분, 키워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2분. 4분이네요. 그럼 용돈 받을 곳이 4군데. 아이들의 순진한 말에 모두가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우리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은 게 자연스러운 줄 알고. 85세가 된 정호 씨는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65세의 충격적인 진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바뀐 아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화가 났고 원망했고 모든 걸 거부했습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를.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호 씨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랑하고 보살피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을 만듭니다. 입양 가족, 재혼 가족, 한부모 가족. 모든 형태의 가족이 소중합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랑이 있으면 그곳이 진짜 가족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수 씨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저희는 65세에 만났지만 마치 평생 알고 지낸 형제 같습니다. 갈등으로 시작했지만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저희가 경험한 혼란과 갈등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민수 씨는 계속 말했습니다. 가족을 새로 찾는다고 해서 기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저의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46년 봄, 88세가 된 정호 씨는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가족이 곁을 지켰습니다. 할아버지 고마웠어요. 할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큰 가족이 되었어요. 정호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례식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정호 씨의 아들이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아버지는 65세에 놀라운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원망의 이유가 아니라 감사의 이유로 만드셨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갈등은 화해로, 원망은 감사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추도사를 듣는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호 씨가 떠난 후 민수 씨는 다짐했습니다. 정호 형이 시작한 일을 계속 이어가겠어요. 더 많은 가족들이 갈등 없이 만날 수 있도록 도우겠어요. 민수 씨는 센터의 새로운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형의 뜻을 이어받아 사랑의 가족을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2066년 정호 씨가 떠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손자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다시 책으로 펴냈습니다. 할아버지와 바뀐 아이들의 기적 마이너스 완전판. 책의 서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65세에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의 시작이었습니다. 갈등이 화해로, 원망이 감사로, 분열이 통합으로 바뀌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호 씨의 마지막 메시지가 인용되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혈연으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랑과 관심,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이 진정한 가족을 만듭니다. DNA 검사 결과보다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입양 가족도, 재혼 가족도, 한부모 가족도 모두 소중한 가족입니다. 혈연에 얽매이지 마세요.
사랑이 있는 곳에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은 갈등을 통해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2066년 현재 이순자 할머니 기념상봉 지원센터는 전국에 40개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받은 가족이 5천 가족을 넘었습니다. 센터의 모토는 갈등에서 화해로, 분열에서 통합으로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에서도 비슷한 센터들이 생겼습니다. 코리안 패멀리 리유니언 마더리라고 불리며 국제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습니다. 2053년 3월 21일 사건이 일어난 지 30년이 되는 날, 이제 5세대까지 이어진 대가족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민수 씨 95세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65년 전 한 간호사 할머니의 실수로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가 이렇게 큰 축복이 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이야기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사랑하면 가족이고 가족이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일시적이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 후손들도 이 사랑을 이어가기 바랍니다. 200명의 가족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하늘에서는 정호 씨와 이순자 할머니가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